SK스퀘어가 장중 93만 9천 원으로 전일 종가와 같은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시가는 95만 천 원이고 장중 저가는 93만 천 원, 고가는 97만 7천 원인데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93만 9천 원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95만 천 원을 회복해 자리를 잡은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움직임을 보고 이제 돌아서는 거냐, 반등할 때 비중을 줄여야 하느냐는 문자 많이 주셨어요. 저는 지금 SK스퀘어를 강한 추세의 전환으로 단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장중 반등을 아무 의미 없는 움직임으로 보지도 않아요. 93만 천 원을 지킨 힘은 확인됐고 이제 95만 천 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봐야 할 건 하나예요. 외국인 매도 속에서도 주가가 95만 천 원을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확인된 수치만 가지고 그 조건을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종목의 수급과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신민석 프로입니다. 본론 전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SK스퀘어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등해서 기다려야 할지, 비중부터 점검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는 분은 010-5445 16345로 문자 날개라고 보내주세요. 날개라고 먼저 적고 SK스퀘어 본인 평단과 현재 비중을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확인 순서와 함께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장중 코스피는 6269.03으로 10.26포인트, 0.26% 올랐고 코스닥은 844.42로 45.61포인트, 5.71% 상승했지만 두 지수가 함께 오른 것과 달리 수급 안쪽은 한 방향이 아니었어요. 코스피 현물에서 개인은 6,707억 원, 기관계는 3,880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조 854억 원을 순매도했으니 지수는 올랐는데 외국인 현물은 팔았다는 거예요. 반면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2,730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계는 순매도였어요. 현물과 선물의 방향이 갈렸기 때문에 지수 상승만 보고 모든 종목에 같은 힘이 들어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SK스퀘어 수급을 보죠. 장중 외국인은 228억 2,300만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계도 75억 7,400만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함께 매도한 가운데 주가가 저가에서 다시 올라왔다는 점을 가격과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 거래일에는 개인이 37억 4,500만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051억 5,400만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계는 1,084억 6,100만 원을 순매도했어요. 전 거래일에는 외국인이 받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계가 함께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보다 앞선 흐름은 방향만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계가 날짜마다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왔어요. 기관계가 연속해서 한쪽으로 밀어붙인 흐름도 아니고 외국인이 계속 받기만 한 흐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 외국인 매수 하나만으로 수급 전환을 선언하면 앞선 방향 변화를 놓치게 돼요. 공매도도 같이 볼게요. 전 거래일 공매도 거래 비중은 5.64%였으며 공매도 거래 대금은 344억 8,894만 6천 원, 공매도 평균가는 94만 5,006원이었어요. 장중 현재가 93만 9천 원은 그 평균가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약한 신호냐고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공매도 평균가보다 아래에 있다는 건 94만 5,006원이 위쪽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추가 하락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95만 천 원을 회복하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함께 봐야 하는 자리예요. 차트로 넘어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큰 흐름의 최고가는 218만 9천 원이고 최저가는 46만 원입니다. 최고가 이후 긴 하락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90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다는 사실과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판단은 다른 얘기입니다. 장중 캔들 안에서는 시가 95만 천 원에서 출발해 93만 천 원까지 밀렸다가 97만 7천 원까지 올랐고 현재 93만 9천 원입니다. 저가에서 8천 원 올라왔지만 고가에서는 3만 8천 원 밀려 있어요. 아래에서 받은 힘은 보이지만 위쪽 매물을 완전히 넘긴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동평균선을 보면 주가는 5일선과 11선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1선과 61선은 위쪽에서 부담으로 남아있고 121선은 현재가 부근에서 맞닿아 있어요. 단기선 회복을 시도하는 단계와 중기 하락 구조가 동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은 장중 29만 4,260주입니다. 장중 거래량을 하루 전체 거래량처럼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격이 93만 천 원에서 회복될 때 거래가 붙었는지 95만 천 원을 다시 넘을 때 거래가 더 이어지는지는 반드시 함께 봐야 해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아래에서는 93만 천 원이 첫 확인선입니다. 이 가격을 지키면 저가에서 들어온 매수 힘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위에서는 95만 천 원을 넘어선 뒤 그 위에서 거래가 이어져야 합니다.
잠깐 찍고 다시 밀리면 돌파가 아니라 장중 흔들림일 수 있거든요. 저라면 비중이 큰 상태에서 저가 반등 하나만 보고 추가 물량부터 늘리지는 않겠어요. 우선 93만 천 원을 지키는지 보고 95만 천 원을 넘어서는지 확인하겠고, 평단이 낮고 비중이 작다면 두 가격 사이에서 외국인 매도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평단이 현재가보다 높은 분은 장중 움직임 하나에 결론을 서두르지 마세요. 95만 천 원을 넘은 뒤 21선 부담을 줄이는 흐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93만 천 원이 무너지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 속도를 늦추고 비중부터 점검해야 해요. 신규로 보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 저가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추격하기보다 95만 천 원 위에서 가격과 거래가 함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SK스퀘어를 장중 중립으로 보겠습니다. 조건 없는 낙관이 아니라 가격과 수급이 맞아떨어질 때만 강도를 높이는 관점이에요. 여기까지 SK스퀘어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같은 SK스퀘어를 들고 있어도 평단과 비중이 다르면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93만 천 원 아래에서 보유한 분과 높은 가격에서 기다리는 분을 같은 말로 묶을 수는 없잖아요. 비중이 작은 분과 계좌에서 SK스퀘어 비중이 큰 분도 먼저 확인할 위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번호 하나 남겨드릴게요. 0150-5445-1634로 문자 날개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첫 줄에는 날개라고 정확히 적고 그 아래에 SK스퀘어 본인 평단, 현재 비중을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평단과 비중은 댓글에 적지 말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실 때 단순히 오를까요 내릴까요만 적기보다 현재 보유 여부와 가장 고민되는 지점을 함께 적어주세요. 그러면 93만 천 원 방어, 95만 천 원 회복, 외국인 매도 변화 가운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번호를 끊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0150-5445-1634로 문자 날개라고 보내주세요. 날개 SK스퀘어 평단과 비중 순서로 적으면 됩니다. 0150-5445-1634로 문자 날개라고 보내주세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안내가 아니라 현재 가격과 수급에서 어떤 조건을 먼저 확인할지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댓글에도 날개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은 93만 천 원 방어와 95만 천 원 회복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확인하고 싶은지 함께 적어주세요.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정리하면 SK스퀘어는 장중 93만 9천 원으로 전일 종가와 같은 가격에서 움직였고, 외국인은 228억 2,300만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금은 93만 천 원과 95만 천 원 가격 두 곳에 집중해야 해요. 93만 천 원을 지키는 동안에는 저가에서 받은 힘을 인정하되 95만 천 원을 넘어서기 전까지 추세 전환을 확정하지 마세요. 외국인 매도가 줄고 가격이 위쪽 조건을 통과하면 그때 관점의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SK스퀘어 흐름을 계속 확인할 분은 마지막으로 0150-5445-1634로 문자 날개라고 보내주세요.